지금까지 시험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,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, 또 하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부족한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목에 시험이 다가왔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요.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문제는 일정 분의 실력이 향상이 돼서 쭉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상 부분에서 점수가 일정하게 아무리 공부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아주 더디게 가는 시기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득점의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, 또 하나는 암기 과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렇게 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복습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개념을 받자면 언어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죠. 그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급격하게 점수가 내려가요. 개론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부분이 조금 그래도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복교 같은 경우는 쭉 떨어져요, 점수가.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8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복교 같은 경우는 60점대 나오는 학생들도 많고요. 개론과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70점대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 경우는 잘 공부를 하다가 부족한 과목에 치중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걸 등한시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. 그래서 11월, 12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들어갈 텐데, 기출문제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해서 구구단처럼 완벽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줄 겁니다. 처음 공부하더라도 많은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,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를 통해서 숙달을 시켜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다는 걸 꼭 명심해 줘야 돼요. 기출문제를 할 때는 꼭 명심할 게, 그래도 과거에 계속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은 예습을 꼭 해와야 돼요. 예습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풀어 점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,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을 계속 살려줘야 되니까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무조건 단원별로 나갑니다. 단원 오늘 나가는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복습을 예습을 좀 해가지고 와라. 그리고 복습을 할 때 또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1주차 개념이 끝나고 2주차 개념을 나가고 3주차 개념을 이렇게 주차별로 나가게 되는데, 이때 단점이 뭐냐면 앞에 부분은 열심히 해요. 그리고 이제 뒷부분 할 때는 앞에 부분이 또 기억이 안 나고, 또 앞에 부분 할 때 또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현상이 계속 생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누적을 시켜야 되냐면 1주차 공부하고 2주차 나가면 복습을 할 때 1주차와 2주차 거를 같이 가져야 해요. 3주차를 하면 1주차, 2주차, 3주차를 모두 해줘야 됩니다. 그럼 계속 누적이 되니까 8주차 과정이 진행이 되면 1주차를 8번이나 본 거예요. 2주차는 7번을 보고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그럼 마지막 주차에도 앞부분이 오히려 더 좀 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. 그럼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들어가겠지만, 그 다음에는 복습을 할 때 보면 하루에 한번 복습을 할 때 전체 개념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. 결국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모든 기본 개념을 들여다보는데 30분에서 2시간 안쪽으로 전부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. 그 정도 반복이 돼야 시험장에 갔을 때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당연히 맞게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충분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실제로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점수를 얻지 못하더라. 이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쳐 갈 텐데 첫 입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보면 단원별 기출문제는 단원별로 들어갈 거니까 열심히 같이 해도 괜찮아요. 먼저 풀어도 괜찮고 같이 문제를 보면서 점검해서 실력을 쌓아도 괜찮습니다. 어느 쪽이나 괜찮아요. 대신 기본 개념을 꼭 예습을 해가지고 와라.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매년도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문제를 뒤에다 넣어놨습니다.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원별 문제는 문제 보고 내용 보고 그리고 점검하려고 문제 다음에 해설이 들어가 있고, 또 그래도 눈으로 봐서 정답 한 번 정도는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정답을 맨 밑으로 내렸어요.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 보면서 정답을 보고 맞추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고 맞춘 다음 정답으로 확인하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짜임새 있게 쓰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. 그 대신 파트 2를 보면 이제 매해 기출된 문제를 넣어놨죠. 2014년부터 넣어놨습니다.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. 그리고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내가 만약에 과거에 시험을 봤다면 점수가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, 내 실력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실력일까를 점검하라고 이렇게 단원별로 매년 출제된 문제를 넣는 겁니다. 조심해야 될 거는 2014년부터
2018년 상반기까지의 문제는 복원된 문제예요. 그러니까 복원을 하다 보니까 선배들의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한 거라 정확도가 완벽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문제 자체가 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문제들이 좀 들어있을 겁니다. 그런데 2018년 하반기 문제부터는 이거는 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문제는 본인의 풀었을 때의 그 점수가 본인의 실력이 맞는 겁니다. 근데 과거에 열심히 복원시켜 놓은 문제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2014년부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. 시간을 정해놓고 2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 시간은 무조건 기본 15분이에요.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문제를 풀 때 몇 분이 걸리냐면 7분에서 12분 사이에 문제를 풀게 되고 점검까지 다 마치는 시간이 7분에서 12분이에요. 그 정도는 풀어야 시간 안배된 거를 국어라든지 영어에 시간을 더 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그래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점수가 나오고 원활하게 합격을 해요. 그래서 개론은 중차된 역할을 하는 게 고득점도 나와야 되겠지만 시간을 줄여서 국어라든지 영어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겠죠. 그 작업을 만들어 줄 겁니다.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넣은 것은 해답을 맨 뒤로 넣었어요. 문제를 다 풀어보고 점검하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설을 가지고 내용을 점검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.